본격적으로 확률의 계산. 확률의 계산 형태는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 정리를 했었던 거를 가지고 찾아가는 형태인데요. 확률의 덧셈 정리. 사실 덧셈 정리라는 건 별로 특별한 게 아닌 게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죠. 이렇게. 그치? 그런데 확률은 뭐였어? 전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거라 그랬지. 그치? 전체를 보통 집합해서 S라고 많이 쓰기도 하고요. U라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U라는 형태는 전체 집합이고요. 확률에서는 S라고 해서 표본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양변을 똑같이 NS로 나눠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 NS로 나눴다고 하면 전체 가지수 중에 내가 해당되는 가지수.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걸 확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B의 확률에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면 된다고. 사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거야.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 또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건 이거 1학년 때 집합에서 나왔던 3 또는 4가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건 똑같은 문제라고. 그럼 3의 개수 몇 개야? 33개야. 그럼 그게 100분의 33이라고. 맞아? 4의 개수 25개. 근데 3과 4의 공통적인 거 몇 개? 8개. 12의 배수니까 8개? 맞아요? 100분의 8 이렇게 하죠. 이게 전체 확률이라고. 근데 사실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33 더하기 25 빼기 8 이게 뭐야? 3 또는 4의 배수지. 그걸 전체 100개로 나누는 거 똑같은 얘기잖아. 사실. 그치? 덧셈 정리라고 하기도 좀 약간 민망한.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시험지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아느냐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느냐라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건부 확률은 딱 여기서 끝납니다.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독립과 종속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과도기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라는 건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남학생, 여학생 축구를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데 에이, 안경 쓰네. 안경 안 써. 10명, 20명, 30명, 40명. 자, 보세요. 우리 학교 학생 100명 중에서 안경을 썼거나 남학생일 확률. 안경을 썼거나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안경을 써도 되고 남학생일도 되죠. 안경 쓴 애들 몇 명이야? 30명이죠. 안 쓴 애들 70명이죠. 남학생 몇 명이야? 40명이고 여학생 60명이죠. 그러면 안경을 썼거나 남학생이면 이렇게? 이렇게죠. 몇 명이야? 60명. 되게 어렵죠? 얘는 되죠? 얘도 되죠? 안경을 썼으니까. 얘도 되죠? 몇 명이야? 60명이 지금 100분의 60인가 이렇게? 갑자기 너무 어렵나요? 이게 이런 건가? 안경을 쓸 확률이 몇 명이야? 안경 30, 그치? 남학생 40. 그 중에서 안경 남학생은 2번 계산했지? 100분의 10 이거잖아. 이게 합집합이라고요.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안경 쓴 남학생 1 확률이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그치, 이건 100분의 10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동전을 던졌는데 그 동전을 받은 사람이 안경을 썼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남학생일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전을 던진 사람을 받았더니 안경을 쓴 사람이야.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남자야. 에이씨. 그리고 뺏었어 다시. 자, 그럼 봐봐. 동전을 던졌는데 안경을 쓴 사람은 몇 명이야? 전체 안경을 쓴 사람은 30명이죠. 그 중에서 남자일 확률은 10명이죠. 3분의 1. 그러면 얘네는 둘 다 전체 100명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전체 가지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좀 멋있는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본 공간의 축소
축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표본 공간의 축소라는 얘기는 전체 가짓수가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요때 얘네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다시 거꾸로. 이번엔 동전을 던졌는데 남학생이 받았어요. 그런데 걔가 안경을 썼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남학생이 동전을 던졌는데 남학생이 받을 확률은 얼마야? 40명이죠. 그 중에서 남자일 확률이니까 10이 되는 거죠. 이해하려면 무슨 말인지? 그때 얘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얘를 표현할 때 안경을 썼어. 그런데 걔가 남학생이래. 그럼 그걸 뭐라고 쓰냐면 P. 뭐? 남자 바 안경이라고 씁니다. 안경을 썼는데 그 중에 걔가 남자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겠어? P. 안경 바 남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얘는 어찌됐건 간에 무슨 확률이야? 남학생일 확률이야. 근데 기준이 뭐야? 안경 쓴 사람 중에 남학생일 확률이야. 그럼 얘는 어찌됐건 무슨 확률이야? 안경 썼을 확률이야.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남학생일 확률이야.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 30명이 뭐게요? 이 30명이 안경이야. 여기 10명은 뭐야? 남자 안경이지. 그럼 얘 이렇게 쓴 거라고. P 안경분해. P 남자 앤드 안경이라고. 됐어요? 그럼 얘 뭐라고 쓰겠어? P 남자분해. P 안경 앤드 남자가 된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보세요. 정의는 뭐냐면 P A 바 B야. 무슨 말이지? 무슨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날 확률인데 전제 조건이 뭐야? B라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A가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 B분의 P A 교 B가 됩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P B 바 A라는 건 무슨 말이야? 뭐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 A라는 얘기야. 그러면 P A분의 P B 교 A라고요. 근데 혹시 B 교 A나 A 교 B나 요즘 같다고 얘기하죠? 그게 곱셈 정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얘는 P A 교 B는 P A 교 B는 뭐? P A 바 B 곱하기 P B가 됩니다. 됐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정의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똑같이 P A 교 B는 뭐가 돼요? P B 바 A 곱하기 P A가 됩니다. 이게 곱셈 정리입니다. 사실 뭐 곱셈 정리라고 하기도 좀 약간 민망. 그냥 좀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또 하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주죠. 아니면 표를 안 주면 내가 표를 가지고 구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PA 급이랑 그럼 아래 거랑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오른쪽이 달라. 이렇게 계산해도 얘가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도 얘가 나와요. 문제에서 이걸 주고 얘를 구하라는 경우도 있고 이걸 주고 얘를 구하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문제 풀다 보면은 헷갈릴 거예요. 괜찮아요. 별로 어렵습니다. 별거야 진짜. 별거 아니에요. 긴장 안 해도 돼요. 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주저리 말로 나오는 걸 표를 만들면 됩니다. 표를 만들어서 풀어가세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참고로 대한민국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에서 조건부 확률을 되게 이상하게 계산합니다. 다른 건 다 해설지 봐도 되는데 조건부 확률만 해설지 보지 마세요. 그냥 다 표만 드세요. 아니면 케이스를 분류해요. 이것도 2학년 때 들었던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 선생님은 그 뒤에 나오는 해설지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다 이렇게 풀면 돼요. 표 나온 건 이게 다예요. 그 케이스 분류하는 건 뭐냐? 이런 형태야. 예를 들자면 3번에 한 번꼴로 지갑을 분실하는 진홍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얘가 지갑을 분실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갔다가 독서실을 갔다가 집으로 왔어. 그런데 지갑을 분실한 걸 알았다. 그때 독서실에서 분실했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독서실을 갔다고 거짓말 치고
이게 독서실이 아니라 주로 PC방이었을 거니까, 그죠? 봐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지. 내가 지갑을 분실했던 걸 알았지. 그럼 지갑을 분실했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거야? 학교에서 분실하든지, 아니면 독서실에서 분실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분실하든지.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은 좀 말이 안 돼요. 집에서 잃어버리고 어디 갔지? 이건 좀 상태 안 좋잖아. 그 중에서 이런 경우 중에서 독서실에서 분실했을 확률을 따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중에서 이런 경우요. 그럼 이 분자는 반드시 분모의 가지수 중에서 한 가지가 올라간다. 이해할래요? 무슨 말인지? 그럼 또 보세요. 학교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죠. 맞죠? 이거 왜 더하니? 학교에서 잃어버리는 거랑 독서실에서 잃어버리는 거랑 집에서 잃어버리는 게 다 무슨 반입니까? 해반이니까 이건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플러스 독서실에서 잃어버리려면 학교에서는 있었어야지. 학교에서 갖고 있으려면 3분의 2의 확률로 갖고 있어야죠. 이해돼요? 그리고 독서실 가서 잃어버렸어. 그렇지, 3분의 1이지. 됐습니까? 플러스 집에서 잃어버리려면 학교 독서실에서는 있어야지. 그럼 학교에서 있고 독서실에도 있고 집에 와서 잃어버린 거야. 이해하니? 그 중에서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 중에서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야. 이게 답이야. 나머지 3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조건부 확률에서 정의와 계산에 해당되는 형태. 거의 대부분 케이스 분류하면 되는 형태고요. 얘를 가지고 곱셈 정리까지 넘어가는데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독립과 종속의 개념,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했던 독립 시행이라는 형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